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서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 작가님 그 스토리가 굉장히 되게 좋고 뭔가 좀 진정성 있게 되게 와닿아요. 제가 그 다른 채널 분들을 많이 보고 영상을 접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 해주셔서 오늘 작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가족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이고요. 저는 꿈꾸는 서여사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10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네. 작가님 지금 10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명함이요. 명함만 8개면 네. 지금 직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작가님 이 8개의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동기부여 자기계발 측면에서 많은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10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명함을 갖고 있는데요. 10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8개의 명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모님이었어요. 찜질방 매점에. 네, 그러다가 꿈꾸는 서여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대표라든가 또 강사라든가 작가라든가 네 뭐 투자자라든가 이런 아니면 또 제가 무인 카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점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8개의 명함이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작가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요. 그 이야기만 1시간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저 너무 그 얘기가 좋아서 꼭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담고 싶어요.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들 이제 갖고 와봤는데 바로 여기까지 여쭤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먼저 작가님이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네.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한번 그 스토리, 성공 스토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년 반 전에 네 그냥 찜질방 매점 이모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요. 수도권에 대출이 아주 많은 집 한 채 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했던 50대 엄마였어요. 저희 아이들은 예체능을 좀 이렇게 전공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자를 꿈꾸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자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아나운서를 꿈을 꾸는데요. 아이가 이제 계속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그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거의 뭐 최종이나 그 정도 가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 카메라 테스트도 다 통과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무능한 부모 때문이구나. 내가 직업이 이게 아니었으면 혹시나 붙을까 이런 마음에 저는 이제 그때 아이가 포기한다고 한번 그랬고 그 이후로 저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이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계속 그 부자를 꿈꾸면서 찜질방 매점 이모를 그때도 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한 이유가요. 예전에는 이제 미술학원 그 원장이나 선생님 이거를 한 25년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예체능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여서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세에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네요. 네, 오라는 곳도 없고, 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찜질방 그 매점 이모를 조금 택했습니다. 주 6일을 일했고요. 그거 가지고 조금 사실 모자라서 저는 투잡을 했어요. 하원 돌보미 아시나요? 네, 하원 돌보미를 2시간 정도 해서 온전히 쉬는 요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지지가 않아요. 모이는 거 없죠? 네, 모이는 것도 없고 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훨씬 많고 아마 제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이제 팔고 또 간신히 조금 열심히 해서 뭐 전세라도 하나 얻고 집이라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또 다시 팔고 네, 대출 일으켜서 뭐 다시 쓰고 다시 팔고 이런 게 좀 악순환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그 아이의 눈물로 아나운서를 꿈꾸던 아이의 눈물로 제가 인생이 확 변하게 됐죠. 이제 부자를 꿈꾸면서요. 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말 그대로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피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세상을 향해서 약간 도끼를 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부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좋은 굉장히 그 동기부여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살면서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중요한 것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도끼를 품고 시작하셨다는 네. 것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풍파와 파도가 없이는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힘든 시련이 오는 만큼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미술학원도 해오시고 하시는데 또 예체능 자제분 둘을 가진 엄마라면 말 다 했죠. 정말 네.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많이 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도끼를 품고 이 일 저 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셨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따라오면 돈이 되는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책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자를 꿈꾸면서요, 부자들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조금 제일 많이 했고요. 부자들은 새벽 기상과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상과 독서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의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비 절약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계부를 절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고, 네, 돈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통틀어서 닥치고 시리즈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그냥 닥치고 하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모든 거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특히 50대다 보니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사실 찜질방 다닐 때 걸어 다녔어요. 1시간 거리를. 운동 삼아 걸은 거죠. 근데 사실은 차비도 아끼느라고 걸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닥치고 시리즈라는 걸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닥치고 시리즈 이야기 해주셨는데 작가님도 저희 채널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저희도 주식 이야기할 때 다 필요 없고 그냥 월 정액 적립식으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닥치고 모아라. 닥모를 그래요. 저희도 지금 네네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끊임없이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타 유튜버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담았으면 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들을 따라하자라는 네. 마인드로 출발을 하셨다고. 네, 네. 그리고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려면 투자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는 투자하기 전에 투자보다 먼저 해야 될 거 다들 모르고 생각 안 하고 계십니다. 투자 전에 절약을 해야 되죠. 내가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수입을 더 늘릴 수 없으면 수입을 못 늘리니까 더 나올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있는 돈에서 줄여야죠. 네. 그래서 이 절약에서 투자의 모든 시작은 절약에서 시작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또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아까도 독서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네. 주로 이제 작가님이 책을 쓰시기 전에 그만큼 또 많은 책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읽고 그만큼 수많은 영감을 얻으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책에는
정답은 없는데요. 해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장착하려면 책에서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인드 셋이 되잖아요. 그리고 책은 타인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못했다면 앞서간 타인의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마인드를 좀 흡수하고 적용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아까 부자들 따라하기,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하기 위해서 중요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가님도 글을 쓰시기 전에 먼저 수많은 책을 읽으셨고 네. 영감도 많이 얻으셨고 동기부여도 받으셨고 그렇죠? 네. 왜 독서가 중요한지 또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네. 그리고 우리 독서는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굉장히 적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거를 적용을 하냐면 어떤 부분의 재테크나 자기계발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한 부분이나 한 문장에서 이렇게 따와요. 문장을 하나 보고 여기는 내가 적용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적용한 책이 2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하나 조금 더 사게 됐는데 한 푼도 없는데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책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책의 2권은 뭐였냐면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였어요. 노후를 위해서 내가 대출 많은 집 한 채 밖에 없지만 이 책을 이용해서 내가 집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전세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전세를 주고 저는 대출을 갚고 조금 남은 전세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옮겨서 다시 또 조그만 집을 하나 사는 그런 거를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고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재테크나 또 재테크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또 살고 있는 삶의 목표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 시작이 반이죠. 대부분은 생각만 하고 끝납니다. 네. 우리 자기 전에 내일은 뭐 하고 앞으로는 뭐 해야지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그 꿈꾸게 한다고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해야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독서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타 채널에서 습관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엄청난 방법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메인이 주식 투자 이야기인데 투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테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듣는 건 다 좋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많이들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저는 맨 처음에 절약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재테크로 다 돈을 벌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 되잖아요. 그 종잣돈을 모으려면 내가 많이 벌지 못한다면 절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식비 절약 먼저 했어요. 제가 하는 식비 절약은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기. 4인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1인 가족은 몰라도 4인 가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는 3년 전부터 그렇게 7만 원 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아서 저는 이제 40만 원 정도 안쪽으로 썼어요. 식비를. 어떤 방법이었냐면 냉동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국이나 찌개나 모든 걸 다 냉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제 책에 조금 녹여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는 배당주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보통 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40을 먼저 뚝 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못해도 80에서 100은 썼거든요. 그래서 내 식비는 원래 80이야 하고 40을 그냥 떼어서 배당주 투자를 해요.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거 투자합니다. 모르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노후자금으로 써요.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가도 올라가도 팔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후에 쓸 돈을 연금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배당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매달 그렇게 꾸준히 넣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요. 공모주 투자 같은 거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공모주는 사실 소소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함이 가족이 모두 한다면 계좌가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괜찮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또 여행 자금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공모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행이 가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따로 모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공돈 모으기를 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앱테크 아시나요? 네, 앱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포인트 같은 것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쿠폰 모으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정말 많이 모을 때는 한 56만 원 한 달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하게 하고요.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써요. 블로그 수익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수익이 있지만 블로그도 그 매일 글만 쓰면은 수익이 나와요. 애드포스트라고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웃이 많죠. 12,0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글만 쓰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서 그런 소득도 있고요. 또 저는 녹화본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비 절약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웃들이 물어보셔요. 어떻게 식비 절약을 그렇게 하셔요? 40만 원을 어떻게 사셔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길래 이걸 내가 알려줄까? 모아서 알려줄까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비용을 처음에 작게 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럼 그분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게 100만 원도 줄이세요. 네, 그렇게 많이 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좀 놀라워하죠.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돈을 벌죠. 콘텐츠로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면 내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도 저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었고요. 가장 많이 번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조금 크죠. 네, 금액이. 그리고 이제 제가 원칙이 있어요. 투자 원칙이. 저의 투자 원칙은 특히 주식은 주식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잃은 적이 좀 있어서. 그런데 딱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주가 지표. 주로 그걸 많이 해요.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넣고 주가가 올라가면 10%의 제가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매도하고 또 다시 내려가면 또 넣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넣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팔고 해서 다른 거는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펀드로 손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인덱스 펀드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 메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S&P 500과 나스닥 100을 그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평생 보유 정액 적립식으로 수십 년 모아라.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가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사실 주식에 대한 질문은 안 적어왔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따가 좀 몇 가지 제가 질문 준비해서 여쭤볼게요. 좀 더 이야기 부탁드려요. 왜냐면 메인이 주식이거든요, 원래. 대신에 이제 안전한 거 위주로 그냥 그리고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모든 지금 작가님이 해주신 이런 그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절약이라는 거 하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비 절약, 냉동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자제분들이 반란이 없으셨나요? 엄마 우리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죠.
아이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남편도 싫어했어요. 네, 남편이 제일 싫어해요. 네, 내가 왜 냉동하는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냉동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기들 이유식을 엄마들이 만들어서 아니면 사서 다 냉동시켜요. 냉동시켜서 하나씩 데워서 먹더라고요. 아기들도 되는데 어른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버려지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냉동을 하면.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국을 끓이면 냉동하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민하지 않는 분들 음식에 막 이렇게 나는 방금 한 반찬만 먹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은 모르셔요. 잘. 네, 그냥 데워서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세요. 티가 안 나요. 콩나물국도 냉동한다? 이상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식비 절약 제가 하나 여쭤봤거든요. 네. 궁금하니까. 그리고 배당주 투자도 이야기하신다고. 네. 배당주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모아가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배당주를 처음에 그 배당주 투자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네, 저희 지금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네, 거기서 나온 책인데, 거기 그 책을 읽고, 배당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그 전에는 한국 그 주식은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음 테슬라, 네, 뭐 이런 것들, 코카콜라, 위험하지 않은 배당 성장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거는 지금 아직도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야말로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장주 위주로 저희는 사실 단일 종목보다는 ETF 많이 이야기해요. 네. ETF가 안전하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아가라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방금 전에도 그 원칙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만의 원칙이라면 저는 최소한 투자를 하려면 그 관련된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에 관련된 책 최소한 10권.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소한 10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읽고 시작을 해야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자기계발이나 경제 용어를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제 용어 같은 경우는 돈의 속성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그 김승호 회장님이 잘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하나씩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신문을 봅니다. 용어가 눈에 들어오면요. 책을 보면서 용어가 눈에 들어오면 신문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신문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큰 글씨 먼저. 네. 그래서 헤드라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볼 때 종이신문으로 보는데 하나씩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경제 먼저 보고 재밌는 거 먼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강의도 저는 좀 들어요. 주식도 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강의도 조금 듣습니다.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 그런 경우 이제 조금 들으러 간 적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도 조금 많이 들으러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라고 해서 꼭 부동산 주식만 투자는 아니에요. 뭐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내가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투자들도 조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는 최소한 제가 10권의 이상 책은 보고 한다는 거. 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모든 투자는요, 당연히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투자하면 그 돈 불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메인이고, 어떤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고 싶으면 10권 이상의 책을 읽어라. 네. 유튜브로 치면 한 100개 이상의 동영상, 1000개 이상의 동영상 보는 거랑 같은 원리죠. 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강의 같은 것도 들으러 가셨다고. 투자에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작가님 이제 투자하고 계시댔잖아요. 작가님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투자자시잖아요. 네.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갑자기 1억 원이 생긴다면 네. 투자 포트폴리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억 원이 생긴다면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매달 이렇게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운영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소자본으로 하는 게 무인 카페와 공간 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저에게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거죠. 제가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나무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더 해보지 않을까, 운영을 한 번씩 더 해보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 방금 무인 카페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카페라는 게 네. 계속 치우고 뭐하고 또 직원도 써야 되고 뭐 기계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런데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 자판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새벽에 혹시 뭐 마시고 싶을 때 돌아다니다가 네, 몇 번 네. 해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요. 네. 그런데 그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청소 한번 싹 하고 자재만 네. 좀 교체해드리면 될 것 네, 네, 네.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무인 카페도 운영하시고 계세요? 네. 창업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나 봐요. 이게 창업 비용이 다 다른데, 이제 가맹점마다 조금 메이커마다.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저는 6천만 원이 조금 안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보증금까지 합쳐서. 그런데, 월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순수익이.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 시간이 남아서 여기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했습니다. 무인 카페 없어요, 맞아요. 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튜디오가 송파에 있는데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커피 하나의 기본이 5, 6천 원이에요. 건너편에 이제 그럼 2, 3천 원짜리도 있는데 무인이 없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여기는 24시간이라 네.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이제 비쌀 테니까 서울이라. 네. 거기서 무인 카페도 하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뭐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파이프라인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것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다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이제 1억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주로 어떤 투자 하시고 계신지 또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처음 뭐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제 투자 이야기. 너무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 저는, 대출이 굉장히 많은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3년 6개월 딱 전에 2020년 2월부터 제가 이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진 돈이 없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아까 두 권의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이제 집을 한 채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때가 2020년 6월이어서 6.17 대책이 있었던 때거든요. 남들은 그때 다 겁을 내고 이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채가 두 채로 만들었고 다시 부자를 꿈꾸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두 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다시 이사를 합니다. 1년 만에. 1년에 이사를 2번을 해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한번 했었고요. 다시 지역을 먼저 살던 데로 옮겨서 이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두 번째 집은 월세를 주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집이 월세예요. 네. 그런데 먼저 준 집을 월세가 더 크고요. 받는 게 더 많은 거죠. 지금의 월세가 조금 더 작아요. 그 차액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사만 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는 내 월세 수익이 그런 구조를 조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의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에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역전세가 좀 있잖아요. 심하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승기였어요. 전세금이. 상승기여서 다시 세입자를 드렸더니 그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아, 나에게 또 투자금이 생겼구나. 무이자 투자금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다시 제가 인천에 집을 또 하나 삽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세 채가 돼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 세 채가 되다가 제가 또 그동안에 책도 나오고 또 무자본 창업으로 이렇게 콘텐츠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벌어요. 그때 이제 그 돈을 또 한참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빌라를 하나 사게 돼요. 근데 그 빌라는 워낙 이제 저렴한 빌라인데다가 좀 작은 빌라고 낡은 빌라라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해서 네 번째 집을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 임대라고 해서 세컨하우스를 강원도에다가 삽니다. 강릉에다. 그것까지 해서 저는 총 5채의 네. 부동산이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3년 6개월 정도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뭐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그걸로 조금 따지면 금융자산으로는 제가 이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당주를 3년 6개월 정도를 계속 보유를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네, 몇 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카페에도 물론 그거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매달 돈이 2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들어오니까 제가 일을 안 해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월급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저는 콘텐츠를 제일 많이 해요. 법인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을 해서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코치들의 월급도 좀 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이 부자라는 거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혼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물론 멘토들이 계시긴 했지만 혼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그분들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적은 비용이에요. 네, 제가 배웠던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부자 매뉴얼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수익금 같은 경우 그런 거에서도 또 벌어오고요. 저는 또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요. 네, 외부 강의를 나가니까 외부 강의에서도 네, 수입이 들어오고요. 또 책 3권의 저자입니다. 네, 전자책은 5권의 저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세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제가 처음에는 아까 식비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부자 매뉴얼 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식비 절약을 따로 할 수 없어서 이 부자 매뉴얼에 조금 합류를 시키고 그래도 식비 절약만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을 조금 판매를 해요. 그런 판매금, 네, 그런 것들도 소홀치 않게 소소하게 네, 그렇게 조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꽤 월 수익이 괜찮은 네, 편입니다. 작가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작가님의 이 투자 스토리를 딱 들어보고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9시 출근 6시 퇴근이다 하면 우리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8시간만 일해갖고는 돈을 벌고 성공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8시간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내 시간을 얼마나 더 남들보다 더 잠을 덜 자더라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작가님 지금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그 부동산 이 투자를 시작했던 게 부동산 투자는 기본이 억대고 네. 또 오래 자동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주식이랑은 좀 이제 투자에 대한 기간이나 네. 시간이 많이 다른데 3년 6개월 만이면 정말 빨리 이루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지? 좀 궁금하네요. 또 노하우가 있었나? 어떠세요? 아니요. 따로 노하우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3번에 크게 실패를 했어요. 부동산을. 제가 그 왜 여쭤보냐면 네. 투자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도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같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이제 크게 실패를 했는데 저는 이제 IMF 때 첫 번째 실패를 했고요. 조금 빠르게 집을 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 100일 때 아이를 얻고 미분양 아파트를 샀어요, 하나. 네, 그거를 이제 뭐 신청을 한 거죠. 미분양한 거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에 IMF 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입주 시기가 됐을 때 딱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거를 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출을 받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네, 아주 젊은 그리고 네. 대출 이자가 엄청 비쌌겠죠? 25%도 넘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출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네, 매도를 하게 됐고요. 그 매도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3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부동산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집을 원래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인드가 바뀐 거죠. 집을 사면 뭐해? 이렇게 하는데 돈 벌기 힘들다. 리스크가 크다. 네, 그렇게 너무 대출만 힘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세로 새 집만 찾아다닌 네,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지인의 말 듣고 2개의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서산이랑 경주였었어요. 아이고, 네네네. 근데 그때 서브프라임 네 그때였어요. 아, 또 네네네, 네, 이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산이나 경주 할 때 현장만 가봤어도 지인의 말만 들은 거죠. 현장만 가봤어도 괜찮았는데 사실 이렇게 입주 시기에 다가왔을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산 속에 덩그러니 그 아파트만 딱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임장도 안 가보고 집 사신 거예요? 네. 그때 몰랐어요. 그런 거를. 네네. 공부라는 거는 뭐 전혀.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는 1억 원의 손해를 보고 2채를 매도를 합니다. 한 채는 아예 매도가 되질 않아서요. 회사에다 이렇게 해약을 하는데 회사는 해약을 안 해주죠. 계약금은 물론이고요. 제가 한 4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주고 아마 이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얹어서 해약을 간신히 네 그렇게 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실패를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그때는 또 부동산 상승기가 약간 올라갈 때인데 지금은 알았어요. 상승기였다는 걸. 근데 그때는 또 몰랐어요. 그때 제가 수지에 미분양 아파트를 또 하나 삽니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2억 8천 정도 25평? 와. 네, 지금 그런 거 없죠. 없죠. 네, 수지 없습니다. 네, 그때 2억 8천 정도에 이렇게 미분양을 잡았는데, 또 저는 예체능 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가 한 5천 붙으니까, 많이 올랐다. 팔자. 그래서 또 팝니다. 지금 한 8억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3번의 실패를 했고요. 이제 크고 작은 것들, 잔잔한 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분양권으로 몇 개 조금 했다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실패를 해서, 공부만이 살 길이구나. 부동산은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제가 이렇게 그때 IMF 때부터 보고, 서브프라임 보고, 이렇게 세월이 저도 결혼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공부를 해야 됐다 하면서 저는 53세에 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에 관해서 성공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실패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작가님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셨고 성공하신 성공궤도를 달리시고 있지만 실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네. 그렇죠. 풍파가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내 돈을 굴리고 그냥 안전하게 제대로 불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하고 절약을 해야 된다. 이 2가지를 확실하게 실천을 하셨네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부동산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셋째 넷째 불가능하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어려운 정말 큰 수업료를 내셨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했다는 것. 네. 그리고 아까 그 주식 배당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또 배당주하고 또 이제 그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법인으로 또 이제 강의하고 재테크하는 네, 거. 네. 지금 말씀 또 들어보니까 작가님도 예전에 미술 선생님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강의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초보는 아니시니까 또 가능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능력을 잘 살린 이제 또 이제 한 거죠. 네, 제가 찜질방 매점 이모 3년 할 때는요, 되게 자존감이 내려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거를 했는데 그때는 자존감이 내려가 있어서 뭐 친구나 뭐 지인들이나 다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콘텐츠를 운영하고 또 1:1 뭐 코칭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네, 저의 오랜 경험, 네, 그 미술학원 했을 때 상담을 하고 또 앞에 나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조금 알 수 있어요.